구석기 이런 거 들어봤지? 구석기가 뭐 하던 시기일까요? 석기가 뭘까? 석기. 돌. 그렇지. 돌을 썼던 시기인데 그 돌을 썼던 게 어떤 돌을 썼을까? 그냥 무식한 돌을 썼어요. 어떤 돌?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어떤 돌을 썼냐면 옆에 있어요. 옆에 잠깐 볼게요. 뗀석기를 썼대요. 여기서 뗀석기가 뭐게? 떼서 만든 거. 맞아. 집어 던져가지고 떨어뜨려서 만드는 거. 그래 말해. 종류에는 이런 게 있어. 주먹, 도끼, 집게, 자르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주먹, 도끼, 별표 땡. 구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주먹처럼 생겼다고 해서 주먹에 이렇게 샥 쥐면 이렇게 샥 들어가게 생겼지. 그래서 이걸 주먹도끼라고 해요. 오른쪽에 그림 있어요. 저게 주먹도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구석기의 유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갈게. 저거 설명하려고 왔거든.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처음 등장했대요. 그래서 처음 등장한 인류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해요. 이동을 거쳐서 만주와 한반도에 정착했대. 한반도에는 7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대요. 구석기 시대의 유적은 한반도 각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무원 시험 칠 때 외워야 돼요. 지금 말고. 지금 우리는 저걸 외울 필요는 없고 저런 데가 구석기 유물이구나 하면 돼. 특히 고문모르 동굴 유적은 호모 에렉투스인 호모 에렉투스가 뭐냐면 곧선 사람이란 뜻으로 여기 없구나. 이 인류로 이제 진화한 거야. 이 인류로 진화했고 그러한 중국의 베이징 원인이 등장한 시기와 비슷한 때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대요. 어디가? 여기가. 가장 오래됐대요. 그런 것까지 외울 필요 없고 공무원 시험 칠 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이 처음에 발견된 거에서 이렇게 진화하더라 뭐 이런 거예요. 안 외워도 됩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저런 걸 외워야 해. 봐봐. 저기가 이렇게 이 표시 있는 이런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이 구석기 시대예요. 잘 보면 구석기 시대는 다 대륙에 땅 속에 이렇게 동굴 이런 데 있어. 근데 뒤에 가면 신석기 시대는 바닷가에 이렇게 있거든.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주로 동굴, 가운데, 땅속, 땅 한가운데 이런 데 유물이 위치하고 있어. 유적지가. 옆으로 갈게요. 우리는 이거 위주로 하면 돼요. 첫 번째, 얘네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동굴이나 바위에 살았어요. 그래서 막집을 짓고 살았대. 여기서 막집이 뭐게? 느낌, 막집의 느낌. 막 대충 짓는 집. 왜 대충 지었을까? 예쁘게 안 지었을까? 왜? 얘네 무슨 생활하니까? 이동 생활. 이게 중요한 거야. 빨간색. 이동 생활을 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니까 예쁘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다음에 채집. 뭘까요? 채집이 뭘까? 채집. 줍는 거. 뭔가를 주워 먹는 거. 물고기잡이, 사냥으로 식량을 얻었다가 네 번째. 그리고 불을 썼다는 거는 인류가 어쨌든 원숭이 단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물건을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영양 상태가 좋아졌대요. 구석기 시대 후기에 사람들은 좀 더 정교한 도구를 만들었는데 순배가 있는 돌다를 나무에 결합한 순배 찌르개 이게 뭐냐면 생긴 게 없네야.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쑥 들어가게 생긴 부분을 나무 끝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 이게 순배찌르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순배찌르개 만든 거는 아무래도 그걸 위해 사냥을 위해서겠죠. 그래서 좀 더 진화한 도구예요. 그리고 잔석기를 만드는 흑요석을 일본과 같은 먼지역과 교환하기도 했다. 몰라도 되고 어쨌든 우리 조상들은 풍요로운 식량을 위해서 이러한 조각품도 만들었어. 그래서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는
기원을 하는 의미의 물건도 나왔다. 마지막 구석기 시대는 계급이 없는 무슨 사회다? 평등 사회다. 빨간색. 이렇게 특징이 7개나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빨강, 파랑 위주로 기억하면 돼요. 빨강, 파랑. 넘어갈게. 됐고. 여기도 됐어.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스스로 확인. 1.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하으나 사람이 살았다고 했지요. 대략 몇만 년 전? 70만 년 전. 소연아, 아래쪽에 무슨 석기? 오케이. 다음에 옆으로 가자. 자, 그러다 이제 신석기로 갑니다. 지금 기후가 바뀌어요. 빙하기가 끝나고 만주와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가 등장했어요. 언제부터?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신석기 시대. 아까 약 70만 년 전은 구석기 시대 인류가 살았던 거고, 우리 8000년경, 8000년이 신석기의 기준이 되는 선이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숲이 우거지고 노루, 멧돼지, 토끼들 작고 날랜 동물이 나와서 작은 동물을 잡으려면 좀 더 정교한 물건이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간석기. 갈아 만든 거. 남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 이제 드디어 집다운 집을 짓고 살았대. 그 말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았다. 그럼 이동한 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슨 생활을 했을까? 정착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젠 터를 잡고 살았다. 그리고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작살과 낚싯바늘, 그물추가 달린 그물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거나 조개를 캤어. 그러니까 똑같이 물고기 잡고 이거 똑같이 했는데 조금 더 얘네가 정교해진 거지, 이런 애들이. 그죠? 막 잡은 게 아니라 작살도 만들고 바늘도 만들고 그물을 추가한 거, 이런 식으로 좀 더 정교해졌다라고 하는 거야. 또한 채집과 사냥으로 도토리 등의 나무 열매나 뿌리, 고기와 같은 식량을 똑같이 채집도 하고 사냥도 하고 똑같이 다 했어요. 이들은 음식을 보관하고 조리하기 위해 이제 중요한 게 나온다. 빨간색으로 토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용도가 뭐라고? 음식을 보관하고 조리,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었대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릇이 하나 있지요? 여기 없네. 여기 있네. 들어봤지요? 초등학교 때. 빗살, 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별표. 저게 이제 그릇인데요. 옆에 있는 덧무늬 토기하고의 차이점이 있어, 얘들아. 덧무늬 토기는 보면은 그릇이 받침이 있어요. 근데 빗살 무늬는 받침이 없네. 뾰족하지. 그럼 세울 수가 없겠네. 그럼 뭐 하는 용도? 이게 땅에 박는 용도야. 그래서 이거는 저장을 하기 위한 거야. 일종의 김치냉장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세우는 게 아니라 땅에 박아서 묻어놓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저 빗살 무늬 톡이 왜 빗살이냐면, 여기 이게 이 무늬가 빗금 무늬다. 빗금 무늬가 빗살이라고 해. 이게 요런 무늬가 있다. 이게 빗살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톡이 이름이 빗살 무늬 톡이에요. 특징은 저 무늬가 있고 끝이 뾰족하다. 특징이 있는 거지. 저건 신석기 거다. 이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다시 갔어? 이때 토기가 그러면 뭐다라고 써야 되냐면 뒤에 나오는 빗살 무늬 토기다. 이게 바로 빗살 무늬 토기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락바퀴나 뼈바늘을 이용해, 이것도 중요해요. 빨간색. 가락바퀴는 옆에 그림이 있어요. 가락바퀴가 이렇게 생겼대. 얘가 보면은 바퀴 모양으로 생겼거든. 근데 뭐 하는 용도냐면 섬유를 꼬아 실을 만들 때 쓴대.
그러면 저 도구로 뭔가 섬유에서 실 뽑는 용도인가 봐. 그치? 그래서 이걸 했다는 것은 옷을 만들었구나. 그치? 또 바늘을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물고기 잡는데 썼구나. 그물을 만드는데 바늘을 썼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대요. 저게 신석기다. 저게 다 신석기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 후기에는 원시적인 농경과 목축 중요해요. 이것도 빨간색.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주로 조피 기장 같은 걸 만들었어. 그러니까 결론은 쌀이 아니고 이런 걸 한꺼번에 잡곡이라고 부르는 거야. 잡곡. 잡곡을 재배했다는 거는 아직 배는 고프다.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잖아, 저거. 다이어트식이었다. 이런 거지. 어쨌든 원시적인 농경을 했다. 그리고 목축이 뭐예요? 얘들아, 목축이 뭐예요? 뭐 하는 걸까요? 가축을 기르는 거. 그래서 뭐 닭이라든지 개 이런 거를 키웠다. 돼지 염소를 가축을 키웠다. 이게 다 신석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이제 뭐 이런 다 전 세계적으로 신석기 때는 저렇게 토기가 막 등장을 해요. 여기저기서. 근데 얘는 다 밑받침이 있는데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는 밑둥이 없다. 묻는 용도다.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농경과 목축은 사람 생활을 바꿨대. 특히 여전히 사냥과 채집이나 물고기 잡이는 했지만 사람들은 농경을 통해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했대요. 사람들이 점차 마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지. 드디어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머물러서 살게 되니까 먹는 거를 계속 1년 내내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농경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다 보니 얘들아, 농사라는 거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사람을 우르르 같이 모여 사는 거예요. 씨족 단위로 살아. 씨족이라는 거는 가족 단위로. 같은 핏줄끼리 모여 살고, 그러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야 돼. 농사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식량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공평하게 나누어 빈부 차이가 없는 평등 생활. 아직도 평등했다. 신석기 시대까지도 평등했다. 한편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식량을 생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연의 위대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신석기 시대 종교가 있었다. 첫째는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는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미즘은 앞에 설명이 나와 있어. 애니미즘이란 태양, 물, 바위와 같은 자연의 영혼이 있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암기시킬 때 이렇게 외우게 해요. 너희 영어로 any 알지? anything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 어떤 것 이런 거에 쓰이는 말이잖아.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야. anywhere 아무데나 다 있다. 신이 다 있다. 이렇게 외워라 라고 해요. 다음에 토테미즘은 특정 동물을 숭배하는 거야. 예를 들어 곰을 믿는다, 호랑이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외우게 해요. 좀 약간 엇간데 같은 자음끼리 외워라. 이렇게 특정 동물이니까 토테미즘이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라. 어쨌든 저 두 개가 뭐다? 종교다. 신석기 시대에 종교가 있었다. 이거지. 참고로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요. 씨족의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영혼이나 조상을 숭배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의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인 거야. 종교적 지도자, 약간 마을에 따로 개인적인 지도자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신석기 시대의 종교다라는 거지. 저게 이게 움집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막 세워놓고.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가 땅이 약간 파여 있어요. 약간 반지한 거야. 약간.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기서 보온을 유지하고 그런 걸 했던 거지. 가운데는 흔적이 이게 불 피운 흔적이거든. 잘 안 보이는데 불 피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화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파서 땅을 파서 했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죠.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약간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집 짓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파고 단순하게 짓고 이렇게 했는데 청동기부터는 약간 집을 좀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해. 그래서 옆으로 갔어. 이거 하고 가장. 하드 때요. 쓰네. 1번 신석기 시대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기는 당연히 비싸무늬 토기. 2번 신석기 시대에는 뭐와 목축이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옆으로 갔어. 이번에는 청동기예요. 빠르지? 흐름이 빨라요. 바로 구석기, 바로 신석기, 바로 청동기 이렇게 가는 거야. 청동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게 딱 시기가 나누어지네, 그치? 만주에 전해진 청동기 문화는 점차 한반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근데 청동이라는 게 특징이 있어요. 얘는 구리와 주석과 아연 등을 합친 거래. 합친 거기 때문에 얘는 사실 만들기가 힘든 거야. 약간 기술이 필요한 거. 그래서 사람들은 열을 가하여 청동을 녹인 후 거푸집이라는 거를, 거푸집은 그런 거야. 너희 그 붕어빵 만들 때 빵틀 같은 거. 그때 틀이 있었다. 그걸로 도끼나 검이나 이런 무기를 만들고 장신구를 만들기도 했다. 근데 이 청동은 약간 그 녹는 점 이런 것도 맞추기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아무나 만들 수가 없었대. 그래서 높은 사람들만 주로 썼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갔어.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는 빨간색 중요합니다. 비파형 동검 별표. 그럼 이게 이제 비파라는 게 여기 있어.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엄마 깜짝이야. 비파라는 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생긴 중국의 악기를 닮았대. 악기 중에 비파라는 게 있대. 약간 이렇게 막 드르릉 하는 그렇게 생긴 비파라는 게 있대. 그걸 닮았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고, 얘는 주로 분포 지역이 이쪽이에요. 약간 북한에서 중국 그쪽 그 언저리. 인데 나중에 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오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세형 동검이 많이 나온대. 세형은 약간 가느다랗게 이렇게. 그러니까 비파는 약간 뚱뚱한 느낌 이렇게 된 거고, 세형은 날씬 이렇게 날씬. 그래서 세형 동검 시대에는 우리나라 철기 시대고, 비파형은 청동기 시대인데 분포하는 지역도 비파형은 위쪽, 세형은 아래쪽 이렇게 좀 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진화했다, 뭐 기술이 좀 더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야. 보면 우리나라의 한반도와 만주, 여기가 만주고 여기가 한반도예요.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검과 여기 중국 거 이렇게 생겼대. 이게 차이점이 있대. 그래서 보면 모양도 다르고 칼날과 손잡이도 따로따로 만들었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분리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점차 세형 동검으로 발전해서 초기 철기 시대에는 세형 동검이 많이 나왔다. 이걸 한국식 동검이라 한다. 막 그런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올라가면요. 비파형 동검이 언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고, 플러스 친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그리고 민무늬 톡이 이렇게 세 개가 1, 2, 3 이렇게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비파형 동검이고, 그 다음이 거친 무늬 거울인데 그림에 없지 얘는. 그러니까 얘는 용도 자체가 무늬가 아니라, 만약에 뭐 거울이 있어요. 무늬가 이렇게 막 거칠어. 이거 얼굴을 보는 용도가 아닌 거야. 이거는 약간 왜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있다 하면 목에 이렇게 거울을 딱 거는 거야. 그래서 햇빛이 착 비추면은 얘가 탁 반사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가 이렇게 하는 용도. 종교 제사 지내는 용도였다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무늬가 거칠었다. 그 다음에 무늬가 없다라는 게 민무늬야. 민머리 뭐 이런 거 할 때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세 개가 청동기고요. 그래서 청동기는 재료를 구하기 힘들고 땅을 일구거나 나무를 자르기에 적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동기는 농기구로는 쓰지 않았어.
농기구로 쓰지 않았고 대표적인 농기구는 돌로 썼다. 그게 별표 해야 돼요. 반달돌칼 별표. 반달돌칼 이렇게 생겼어. 그림 나와 있지.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고 여기에 이제 구멍에 빵꾸 뽕뽕에 이렇게 끈 묶어가지고 여기 별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용도로 썼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라냈다는 건 어쨌든 이런 농기구였고 그리고 벼농사를 지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달돌칼로 농기구와 같은 것들은 다 뭘로 썼다? 여전히 돌로 썼다라는 거지.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권이 발달하면서 점차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뭐 이제 뭐 전래됐다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일본에도 전파했다 등등등 등등등. 넘어갈게요. 옆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 때는 드디어 벼농사를 시작해요. 빨간색. 하은아 벼농사를 했대요. 하은이 괜찮죠? 하은이 아직 괜찮죠? 괜찮죠? 세계사보단 낫죠. 그래서 한편 돼지와 같은 가축을 우리의 가두고 기르는 일도 가두고 기르겠지. 왜냐면 정착을 해야 되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농경이 이루어지는 강가나 왜냐면 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강가에 살았고 완만한 구릉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농경의 발달로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배가 불러. 쌀도 많이 만들고 배가 부르니까 애를 계속 숨풍숨 애기를 놓고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서로 싸워요. 빈부격차도 생기고 싸움을 하면서 힘센 놈이 지배자가 되고 계급이 발생했다. 이 흐름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먹을 게 많아졌어. 애기를 많이 숨풍숨풍 낳았어. 사람이 많아지니 서로 대립이 생겼어. 그러면서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계급이 발생했다. 빨간색. 이게 흐름이에요. 또한 식량을 둘러싼 집단 간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면서 마을에는 방어시설이 만들어 성을 쌓거나 그런 것도 있었대. 그러면서 집단 간의 전쟁으로 유리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으며 그러니까 힘 잘 쓰는 애들이 막 이제 리더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집단을 이끄는 족장이 등장해요. 그래서 힘센 리더가 마을을 이끄는 군장, 족장이 되는데 이 군장을 위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국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권위까지 이용해서 집단을 지배했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힘만 센 걸로 지배가 힘드니까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배했다는 거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자 빨간색 고인돌 별표. 왜 고인돌이 별표냐면요. 고인돌 자체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하냐면요. 지배층의 무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왜냐면 이 돌 자체가 굉장히 올려서 쌓기 힘들기 때문에 힘이 있는 놈들이나 이걸 시켰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진 않았을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고인돌 자체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많대. 고인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대. 그래서 이러한 이론이 과연 맞는가? 이러한 그 이견이 좀 있어. 과연 지배층에 맞는가? 그럼 우리나라 지배층이 이렇게 많았나? 이러면서 막 그런 이견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다 이런 거야.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연로가성 그림의 가 나에 해당하는 설명을 해보자. 가가 뭐예요? 소연아 하나? 가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축을 우리에 가둬서 그치? 가둬서 기르고 있네. 그 다음에 나가 어딨지? 나가 어딨어요 얘들아? 벼농사 하는 거야? 그게 어딨어요 하나? 여기 있네요. 내가 그냥 못 봤네요. 벼농사를 하고 있구나. 그치? 그래서 가나 각각 쓰면 돼요. 가는 우리의 가축을 가두고 키우는 거고 나는 벼농사죠. 그러면 신석기와 청동기를 굳이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신석기는 뭐랬고 청동기는 뭐랬다. 신석기는 그냥 초기 농경을 했지 잡곡을 주로
만들었는데 청동기는 그게 아니라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게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까지는 아직까지는 평등한 사회인데 청동기는 드디어 군장이 등장했잖아. 그러면서 계급이 등장했죠. 그러면서 차별이 생겨났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볼까요? 만주와 한반도에서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물로 땡땡땡 동검, 비파형 동검. 고인돌을 통해 알 수 있는 청동기 시대 사회 모습은 누가 있었다? 군장이 있었다. 또는 지배자가 있었다. 또는 계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끝으로 눈빛을 보내지 마. 끝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까지만 합시다. 고조선. 여기까지 해야 하고 이제 그러면 거의 끝나는 것 같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에요. 자, 기원전 2000년경 이후 우리나라에는 뭐가 생겼다? 국가가 생겼다. 우리나라 국가는 청동기의 기술을 바탕으로 생겼어요. 네모해 볼까요? 청동기의 기술을 바탕으로 국가가 생겼는데 그 국가가 뭐라고? 고조선. 빨간색 별표 땡. 빨간색 별표 땡. 이거 누가 세웠대요? 밑에 누가 세웠다고 나와있지? 단군 왕검이 세웠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돼. 자, 봐봐봐. 단군은 제사장, 왕검은 정치적 우두머리. 다시, 단군이 제사장, 왕검이 큰 검이니까 싸움을 잘했나 보지. 그래서 이게 정치적 우두머리래. 그래서 이름 하나에요.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적 지배자가 한 사람이네. 이걸 우리가 제정일치라 그래. 제사와 정치가 혼자 다 해먹는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고조선은 제정일치 사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 단군 왕검이 제정일치 사회의 지배자임을 알 수 있다. 고조선은 처음에는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자, 요동이 어디냐면요. 지도가 없네요. 오마이갓, 여기 있다. 자, 여기 우리나라면 요동 지역이 어디냐면 뒤로 넘겨봐봐. 뒤로 2개 가면 있을걸? 요동 지역이 요 튀어나온 얘들아, 여기 튀어나온 요 반도를 요동 반도라고 하거든. 근데 요 반도에 보면은 강들이 있지. 나 압록강도 있고. 압록강 말고 여기 강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 그치? 이 강을 요하강이라 그래. 이 요하강의 동쪽을 요동 지역이라고 해요. 이쪽을. 요하강의 서쪽을 요서 지역이라 그래. 앞으로 이 말이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너희가 요동이 저쪽이지, 요서가 저쪽이구나, 이런 거를 그림으로 일단 머리에서 이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고조선은요, 요동 지역, 초록색 지역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지. 그치? 다시 이제 지도를 봤으니까 다시 가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나 후기에는 한반도 북서부의 대동강까지 왔어. 대동강은 지금 북한 평양이 있는 곳이야. 중심지가 이동하였다. 그래서 이거 빨간색이야. 탁자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과 미송리식 토기 모두 고조선에서 나온 문화유산이래요. 그래서 저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 예전에 고조선 지역이었나? 이걸 알 수 있다. 힘들다 지금. 힘들다 지금. 힘들지. 힘들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한 요 느낌은 좀 가져봅시다.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예요.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가 하늘나라에서 살기 싫어서 인간 세상에 가고 싶어 했대. 그래서 환인이 아빠가 아들내미가 마음이 하늘에 없구나를 알고 태백산 지역 우리나라를 내려다 봤더니 우리나라가 괜찮더래.
우리나라 지역이 괜찮더래. 여기에 하나 줄쳐볼까요?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이걸 우리가 홍익인간이다 그래. 한자로 홍익인간이 저 말이에요. 저 말 뜻이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아빠가 그래 너 내려가 한 거지. 허락을 해줬어. 그래서 아들내미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우리나라 태백산 꼭대기에 왔대. 그래서 그곳을 신시, 신이 온 곳이다 라고 불렀대. 그래서 아들내미 환웅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이것도 줄쳐놓을까요?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 바람과 비와 구름은 농사 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5여 가지의 일을 맡아 인간 세상을 다스렸대. 이때 자 이거 너희가 아는 거.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뛰쳐들어와가지고 저가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희 마늘 먹고 며칠 좀 100일 좀 참아봐 이랬는데 호랑이는 못 참고 곰은 참아가지고 곰이 결혼을 했거든요. 이거에서 우리는 토테미즘을 알 수 있어. 토테미즘 아까 특정 동물을 믿는 신앙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곰을 믿는 부족이 있었을 거고 호랑이를 믿는 부족이 있었을 건데 둘이 대립을 했는데 곰이 승리했다. 이걸 표현했다는 거지. 그래서 환웅하고 웅녀, 곰이 웅녀가 됐어요. 그걸 혼인을 했으니까 이걸 통해서 두 세력이 서로 합쳐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하늘을 믿는 세력과 특정 동물을 믿는 세력이 합쳤구나. 그래서 그 이름이 단군왕검이다. 이건 아까 우리 했던 재정일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 모든 게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다 표현을 했어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왔어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고조선이 발전했대요.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만. 하나만. 고조선이 발전했대요. 아이고야. 어떻게 발전했냐면 기원전 5에서 4세기경 봐봐. 중국에서 많은 유인이 떠돌아다니는 떠돌이들이 고조선으로 왔대. 응? 왜 왔지? 중국에서 싸움이 있었겠지. 그래서 도망쳐서 왔대요. 그러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선진된 나라니까 중국에서 철기 문화가 보급됐대요. 여기 네모. 그러니까 원래 고조선은 청동기로 세워진 나라인데 중국에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애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철기 문화가 더 선진적인 거니까 얘네가 이제 지배를 하겠지. 그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동기 제작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봐봐. 비파형이 세용동검, 거친 무늬는 잔무늬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예요. 교류하면서 세력을 키웠으나 나중에 연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잠깐 어려움을 겪기도 했대. 그리고 고조선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왕 밑에 상대부 장군은 고등학교 때 외워야 돼요. 이게 신하 이름인데 이게 나오면은 고조선이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력을 키웠대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에는 중국에서 위만이 고조선에 있던 준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대. 중국에 살던 애가 위만이라는 애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대요. 근데 이 위만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이런 설이 있거든. 조선인이다. 뭐 흰옷을 입었다. 머리에 상투를 틀었다. 여러 가지 증명이 있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왔지만 우리나라 사람이래.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위만 조선이라 그래요. 이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고조선. 이때부터는 위만 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는 철기가 더욱 발전했대. 그러면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으로 법을 만들었대. 그게 별표 8조법이래요. 8개의 법이 있었대. 근데 지금은 8조법 중에 3개만 남아있대요. 이게 이거예요. 수능에도 나오는 거예요. 뚜둥. 고조선의 8조법은요.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쳐 죽이겠다. 뭘 중시하는 걸까? 사람의 땡땡을 중시하는 거지. 생명을 중시한 거예요. 두 번째, 남에게 상해는 이렇게 좀 때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봐봐. 곡물이 있다는 거는 무슨 사회다? 인종. 그렇지. 농경 사회다.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까? 농경 사회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거는 갚는다라는 개념이거든. 배상을 한다, 훔친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자체는 뭐냐면 자기만의 돈이 있다, 사유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국가구나. 자기가 가질 수 있구나. 뭔가를 가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집에 노비로 삼는다. 노비라는 게 있다는 거는 무슨 사회다? 계급이 있다. 그리고 속죄하려고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 뭐를 쓰고 있었다? 화폐를 쓰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저기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요 가나다라를 다 한 거예요. 끝낸 거. 고생.